자,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세상 행정한 이야기의 상행입니다. 최근 토지보상 진행 중인 사건 중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한테 흥미롭다는 것은 이 토지보상 증행 요소 중에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가 있는 이런 사건인데요. 최근 토지보상으로 여러 지역에 상담을 해보고 또 검토해서 검토 결과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 보면은 협의 단계 때 감정평가가 그렇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은 없었어요. 대부분이 보상금 저렴, 시세보다 보상금 저렴한 게 이제 이슈였는데, 이런 이슈는 저희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사건은 저의 열정의 피를 끓게 했던 사건입니다. 처음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전화가 왔어요. 상담 전화가. 의뢰인께서 전화를 하셨고, 지역이 어디십니까 했더니 충청도 어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주소를 자세히 불러주시면 제가 항공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해서 항공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렸고,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일반적인 시세 저렴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로드뷰를 보다 보니까 로드뷰에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멈춰있는 그런 현장이 보였어요. 그 형상은 콘크리트 기초 위에 H빔 철골조가 있고 위에 지붕이나 옆에 펜스는 아직 없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 로드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은 완성되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로드뷰를 보니까 여기에 건물을 짓다만 흔적이 있네요. 이 건물은 완성이 됐나요? 했더니 아니래요.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있는데 보상이 들어갔나 봅니다. 했더니 공사를 하는 도중에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전화 상담을 마치고 주신 기초 자료를 가지고 여러 자료를 이제 제가 종합을 해서 현장을 갔어요. 현장에 가서 이제 보고 상담을 했는데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사항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소유자분께서는 편입되는 주소지에서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공장 건물이 있었고, 그 앞에는 이제 자재들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점차 매출이 높아지면서 이제 공간이 협소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자재들도 더 양이 많아졌고 완성된 완제품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옆에 있는 농지를 구매를 하셔서 거기를 이제 토목 공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바닥도 콘크리트 깔고 잡석을 깔아서 그곳에다가 이제 자재도 보관하고 이제 주차도 하고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도 갖다 놓고 해서 이제 거의 잡종지 형태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다가 공장 내부도 이제 협소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 건물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공장 옆으로 증축 허가를 받으셔갖고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필지를 병합한 모양의 건폐율로 이제 증축하는 형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공장하고 옆에 매매한 농지 부분이 도로 사업으로 편입된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공사가 중단된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 지역을 살펴보면 이게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으면 이 건축허가 낼 때 여기 얘기를 해줘요. 관할청에서 건축허가 낼 때 이 부분은 나중에 도로가 생길 수 있으니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심지어는 이 사건 말고 이제 다른 사건 때 1980년도에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2015년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관할청에서 여기 도시계획선 그려져 있습니다. 요 자리는 피해서 이쪽 다른 쪽에 건물을 지십시오 해서 이분은 자기가 자기 돈 주고 토지 분할하고 도로가 생기는 다른 쪽 부분에 건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도로가 생기는 거는 2023년에 생기는 거고, 이렇게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으면 관할청에서 이렇게 고지를 하거나 아니 공고사항으로 이제 피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는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보안사항 없이 이제 증축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된 거고, 그런데가 중요하죠. 이제 여기가 도로 사업으로 편입이 됩니다. 공사는 이제 중단하세요. 그리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죠. 근데 감정평가 결과가 공장에 있는 부분은 공장 용지로 평가를 했고, 옆에 농지가 있는 부분은 농지로 평가를 했고요. 또 건축 중인 그 건물은 짓담한 건물이죠. 건물은 그 짓담한 상태에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작물입니다. 지작물의 이슈는 뭐였어요? 아까 건축 중인 거, 짓담한 건물이겠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의뢰자분께서는 설계 도면도 거액의 돈을 들여서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줘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건축계획 견적서는
한 대략 3억 정도 됐고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이제 공사를 하다가 중도금 납입을 했겠죠. 중도금 같은 경우는 총 해서 수에 나눠냈지만 한 1억 3천 정도 납입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이 멈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감정평가할 때 이제 단순히 제조달 원가로 해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얼마가 나왔냐? 3천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이분께서는 1억 3천만 원을 들여서 건설을 했는데 한 번도 사용을 못했어요. 얼마나 황당스러워요. 자, 두 번째 이슈는 새로 구매한 농지가 농지로 평가됐다는 거예요. 아니, 농지를 농지로 평가하는데 그게 무슨 이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건축 허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장 용지에서 건물을 증축하기에는 건폐율에 걸려서 증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농지와 기존의 공장 용지를 합쳐서 병합시킨 다음에 전체 면적의 건폐율을 뽑아야 증축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도 그렇게 냈고요. 그러면 건축허가의 의제사항으로는 농지가 옆에 있으니까 이 농지에 개발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대지로 바꾸고 건축하는 사항이 순서예요. 그래서 이 농지는 사실상 대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토지를 각각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공장 용지는 공장 용지대로 평가를 했고 농지는 농지대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여기는 1단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아까 건축 허가를 낼 때 건폐율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 필지를 병합한 상태에서 그 면적의 건폐율을 따라서 건축 허가를 냈고, 또 설계 도면을 보면 설계 도면에 새로 증축된 부분이 이 두 개의 토지에 걸쳐 있어요. 건물의 중앙이 한쪽은 공장 용지, 한쪽은 옆에 있는 농지로 걸쳐 있어요. 비록 이게 건축 행위를 하다가 멈췄지만 그 기초 콘크리트나 뼈대가 세워져 있는 건 이 두 개의 토지를 걸쳐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단지라고 보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두 개 필지가 이제 병합이 됐을 때에 들어오는 입구가 하나예요. 이게 두 개 필지가 울타리처럼 돼 있어요. 울타리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필지를 들어가는데 입구는 원래 기존에 있던 공장 용지에 그 출입소가 있어요. 출입소를 통해야지만 옆에 농지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모양새가 한 울타리에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다른 데에서 접근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이유고, 뭐 1단지 평가 얘기하면은 세계 뭐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측면이 합리적이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이게 1단지로 보거든요. 저는 그냥 대략 이론만 봤을 때도 이게 충족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1단지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령 검토를 충분히 했고요. 그 다음에 입증 자료는 두둑히 쌓아놨습니다. 이걸 준비해서 의견 개진할 예정이고요. 차후에 이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해서 이 이야기의 결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내 토지가 잠자고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증액시킬 수 있는 요소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